아빠! 뭐, 뭐라고? 저희가 지금 뭐라 했어? 아버지를 아빠라고. 저 진짜 아빠 맞잖아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매번 놓치기 아까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성모병원 7층 702호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하얀 병실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77세 박종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병마와 싸우느라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한때 가족을 든든히 지켜왔던 가장의 위엄이 남아있었죠.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침대 옆 간이침대에서 일어난 아내 김순덕은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남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살림을 해온 흔적으로 거칠어졌지만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는 손길만은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순덕은 보온 도시락을 꺼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미역국 끓여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 미소 뒤로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해서 병원으로 오는 일이 2달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종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고생이 많소, 순떡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간병인을 쓰자고 해도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직접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우리가 무슨 남남입니까? 순덕은 남편의 등을 받쳐주며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그릇을 금세 비웠을 텐데 이제는 몇 숟가락 뜨는 것도 버거웠어요. 순덕은 남편의 느린 식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때때로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어요. 꾸준히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순덕은 밝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의사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희망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45세의 아들 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처져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커피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민호의 인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요즘 쌓인 생활고와 스트레스 때문에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그럭저럭 견딜만하다. 내 어머니가 잘 돌봐주고 있어서. 종수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냐?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냥 별일 없어요. 민호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진 지 오래고 아버지. 병원비까지 겹치니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에만 병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회사 사정도 여의치 않아 직원 월급 주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순덕은 아들의 표정을 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우선이잖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먹고 다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때우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말은 곧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보험회사에서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하더구나.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어. 종수도 그 부분이 걱정이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와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순덕은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민호야, 너는 내 일만 열심히 해라.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거야. 하지만 민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한다는 게 결국 내가 해야 할 일 아니야. 물론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종수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순덕은 매일 반복되는 간병 생활에 지쳐 있었으며, 민호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 점점 예민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오후에 현장 봐야 해서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현장보다도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일 열심히 해라. 조심히 다녀와. 종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함께 스며 있었어요. 민호가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호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순덕은 남편의 약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항생제. 이렇게 많은 약을 드셔도 괜찮을까요? 종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73세의 나이에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덕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나 때문에 너까지 병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종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빨리 나아야 우리가 집에 가서 편히 지낼 수 있잖아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등과 허리가 아파서 잠들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덕이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아이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종이 쪽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작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702호실 맞나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종수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순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소년은 잠깐 주저하더니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 아빠세요? 박종수 아빠 맞으세요? 순덕은 깜짝 놀라며 들고 있던 물컵을 놓쳤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소리를 냈어요. 어머, 이게 무슨...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종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은 소년을 보며 크게 떠졌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김진우예요. 엄마가 김미영이고요.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해줬어요. 아빠 성함이 박종수이고
성모병원 7층에 입원해 계신다고. 순덕은 벽에 등을 기대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영이라고 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엄마가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더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남았어요. 친척도 아무도 없고 엄마가 말해준 아빠밖에 없어요. 종수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미영. 12년 전 그 여자. 민호가 군대에 있을 때 한순간의 방황으로 만났던 여자. 그런데 아이가 있었다니. 게다가 그 여자가 죽었다니.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것도 드리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종수와 김미영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라니. 그것도 아이까지 있었다니. 아빠, 저 기억 안 나세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말해줬는데. 아빠는 키가 크고 목소리도 좋다고.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종수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옆에서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열 수 있겠어요. 얘야, 너 이름이 진우라고 했지? 순덕이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김진우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빠 맞아요? 엄마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 났던데 괜찮으세요? 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서 벌벌 떨고 있고 어머니는 벽에 기댄 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는 모르는 아이가 울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진우는 민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혹시 형이신가요? 엄마가 말해줬는데 제게 형이 있다고. 민호는 진우의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형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 애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민호야, 일단 조용히 해라.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 병실에서 다 들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아니, 저 애가 갑자기 와서 형이라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병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는 무서워하며 종수 뒤로 숨었고 순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종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진우의 작은 흐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종수 뒤로 숨어서 떨고 있었고 민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뭔 일이에요? 민호가 침대 쪽으로 성큼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이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형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가 준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미영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종수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진우는 종수 씨의 아들이 맞습니다. 12년 전 우리가 만났을 때 생긴 아이예요.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어요? 민호가 편지를 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종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종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12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죽기 전에 말해줬어요. 아빠 이름이 박종수이고 성모병원에 계신다고. 아빠라고.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함부로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진우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정말 아빠 아들 맞아요.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순덕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순덕아, 나도 어리둥절해. 이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종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덕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리둥절하다고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 잃은 아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찾아와서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민호는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아버지 표정이 이상한데. 민호야,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인 줄 아니? 종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진우는 울면서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엄마랑 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순덕이 그 사진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종수는 사진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아, 그건 뭐예요?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50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민호는 어머니의 절규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이 아이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민호야,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 종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어요. 힘든 시절이었다고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저랑 어머니가 있는데도. 순덕은 사진을 바닥에 던지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어요? 당신 뒤에서 평생 바보처럼 살아온 게 뭐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민호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순덕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순덕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군대에 있을 때 단 한 번뿐이었어. 단 한 번이라고요? 순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아이까지 생겨났으면서. 진우는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요? 민호는 진우를 보다가 아버지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민호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종수가 변명했지만 민호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실수라고 하세요? 이게 실수예요? 민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아놓고 모른 척한 게 실수라고요? 순덕은 벽에 기대서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2호실에서 무슨 일이신가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민호가 급히 문을 열고 나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간호사가 지나간 후 병실 안은 더욱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순덕은 계속 울고 있었고 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진우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우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엄마 없으니까 아빠밖에 없어요. 순덕은 그런 아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죄 없는 아이에게까지 화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진우가 병실에 나타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병실 구석 간이 침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순덕은 진우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었지만 종수와 민호는 여전히 아이를 어색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지낸 사흘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거든요. 괜찮다, 진우야. 걱정 마. 순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아이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 김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김 아주머니는 이 병동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박종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김 아주머니가 인사했지만 시선은 계속 진우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종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진우 쪽을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 며칠 전부터 여기 있던데 손자분이신가요? 순덕과 종수는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 그게... 순덕이 말을 더듬었어요. 친척 아이예요. 민호가 급히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잠깐 맡아보고 있는 거예요. 김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병실 안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른들은 모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덕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김 아주머니가 나간 후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진우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형.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아주머니는 병원에서 소문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병원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02호실에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다더라.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던데. 혹시 숨겨둔 자식 아닐까? 소문은 병원을 넘어서 동네까지 퍼져나갔어요. 순덕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갔을 때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남편한테 바깥 자식이 있다더라. 세상에 그 나이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순덕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순덕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50년 동안 동네에서 모범 부부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소문의 주인공이 되다니. 김순덕 씨,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머니가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순덕이 애써 모른 척했어요. 아니, 종수 씨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병원에 왔다던데. 박 할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소문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머,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뭘. 박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일 거예요?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장 보던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주 한 병을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순덕이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5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50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요. 남편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간들, 시댁 식구들을 돌보느라 애썼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계속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702호실 상황 봤어요?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면서요? 할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종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괴로워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진우가 종수에게 말했어요. 괜찮다, 진우야. 신경 쓰지 마라. 종수가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괴로웠어요. 민호는 회사에서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직장까지 퍼진 것이었어요. 민호 씨, 아버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동료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친척 아이 잠깐 맡아보는 거예요. 민호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따가웠어요. 점심시간에도 회의 시간에도 사람들은 민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순덕이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녀를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술 드셨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마셨어요. 마셨다고요. 순덕이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순덕아. 종수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말 걸지 마세요. 순덕이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다 무너졌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진우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소문의 압박감이 이 가족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순덕은 이제 병원에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고, 민호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예민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순덕에게 물었어요. 아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진우야. 너 잘못이 아니야. 순덕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또 술이야?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술이에요. 술이라도 안 마시면 미치겠어요. 민호가 거칠게 대답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는지 아세요? 종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야, 그렇게 술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진우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형, 제가 나갈게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때문에 모두가 힘드시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 순덕이 급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가 소주 뚜껑을 따며 말했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민호야. 순덕이 아들을 꾸짖었어요. 왜요? 사실 얘기하는 게 잘못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애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민호야, 너무 심한 말 하지 마라. 종수가 아들을 말렸어요. 심해요? 뭐가 심해요? 민호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생긴 자식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게 심하지. 제가 하는 말이 뭐가 심해요? 그 순간 진우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저 잘못 없어요. 그냥 아빠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잘못 없다고?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나타나고 나서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민호야, 그만해. 순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매일 술 마시고 저는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진우가 울면서 반박했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가족? 민호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내 가족이 됐어? 우리는 원래 잘 살고 있었다고. 민호야. 종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어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왜 저희가 다 뒤집었어야 해요? 순덕은 그런 부자간의 다툼을 보며 괴로워했어요. 그만들 해. 병원이잖아. 하지만 민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병원이면 어때요? 어차피 다들 우리 얘기로 수군거리고 있는데. 진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왜 저만 나쁜 사람처럼 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민호가 진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저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우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순덕의 마음이 아팠어요. 진우야.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저도 이렇게 안 왔을 거예요. 진우가 계속 울며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죽었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민호는 아이의 절망적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 권리는 없어. 권리? 진우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저도 아빠의 아들인데 왜 권리가 없어요? 그때 종수가 갑자기 격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와 흥분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순덕이 급히 종수에게 달려갔어요. 종수는 기침과 함께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어요. 아파. 아버지. 민호도 놀라서 술병을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진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빠, 아빠. 종수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 쓰러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간호사, 간호사 좀 불러주세요. 순덕이 복도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어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다툼은 잊혀지고 모든 사람이 종수를 걱정하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서 종수를 응급처치했어요. 의사도 왔고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다툼이 종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진우는 구석에서 떨며 중얼거렸어요. 제 탓이에요. 다 제 탓이에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마치고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종수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까지 소리를 지르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종수는 산소 마스크를 잠깐 벗고 힘겹게 말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종수에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병실 구석에서 작아져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와서. 아니야, 진우야. 종수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순덕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순덕아. 이제 다 말해야겠어. 아버지,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종수는 산소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힘을 내어 일어나 앉았어요. 너희들이 알 권리가 있어. 당신. 순덕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종수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진우는 고개를 들어 종수를 바라봤어요. 아빠, 민호야, 순덕아. 너희들에게도 사과해야 해. 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모든 걸 숨기고 있었어. 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엇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진우 어머니, 김미영과의 일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제? 정확히 언제요? 2012년 겨울이었어. 종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때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시기였지. 민호는 그 시기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아, 그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날 뻔했을 때. 그래, 그때였어.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내 어머니와도 자꾸만 다투고 그러다가 미영이를 만났어. 순덕은 그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때 당신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 풍기며 들어왔었죠. 맞아. 종수가 인정했어요. 변명할 생각은 없어. 그때 내가 한순간의 방황이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진우는 그런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물었어요. 그럼 엄마를 좋아하셨어요? 종수는 그 질문에 답하기 힘들어했어요. 진우야, 그건 좋아했으면 왜 엄마를 버렸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왜 저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종수는 진우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말했어요. 나는 내가 있는 줄 몰랐어. 거짓말이에요. 진우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가 말해줬는데,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고. 그 말을 듣고 종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게 사실이야. 순덕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연락이 왔었다고요? 미영이가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었어.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하지만 나는 무서웠어. 가족이 무너질까봐. 민호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연락을 끊은 거예요? 그래. 종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비겁했어.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우야, 정말 미안해. 종수가 아이에게 손을 뻗었어요.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순덕은 남편의 고백을 듣고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22년 동안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순덕아. 진우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종수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야죠. 민호도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아버지, 너무하세요. 정말 너무해요. 종수는 가족들의 비난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괴로웠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일이 생각났어. 괴로웠다고요? 순덕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종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을 잃을까봐. 가족이 깨질까봐. 진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빠. 그럼 이제 저도 진짜 아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수는 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을 듣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12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어요. 인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망가진걸요. 종수는 아내의 분노를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순덕아, 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가져다 준 것은 더 큰 상처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지만 병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종수의 건강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서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으며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가족분들께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종수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서 작은 손으로 종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종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진우를 바라봤어요. 괜찮다. 진우야. 하지만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순덕은 남편의 다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버텨야 해요. 순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떠나보내기는 싫었거든요.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종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민호야. 너는 잘못이 없어. 그때 종수가 힘을 내어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당신 무리하지 마세요. 순덕이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종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말했어요. 들어줘. 제발 들어줘. 가족들이 모두 종수 주변에 모였어요.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순덕과 민호도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순덕아. 종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순덕이 울면서 말했어요. 살아야 해. 진우 때문에라도. 종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혼자가 되면 안 돼.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저 혼자 괜찮아요. 아빠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종수는 진우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진우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진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이제 아빠 아들이잖아요. 아빠 아들이면 된 거예요. 종수는 진우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진우야. 그때 종수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너는 당연히 화낼만 했어. 종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죄가 없어. 민호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상황에 휘말린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종수는 안도의 숨을 쉬고 나서 세 사람의 손을 모두 잡으려고 했어요. 서로 손잡아. 순덕이 진우의 손을 잡았고 민호도 마지못해 진우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네 사람의 손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종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내 잘못으로 진우까지 버려지게 하지 말아라.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저 버리지 말아요. 저 진짜 잘할게요.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종수가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야. 순덕은 그런 남편과 진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여전히 있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진우야. 순덕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진우는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울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민호도 마지못해 말했어요. 진우야,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도 돼. 진우는 민호를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형, 정말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민호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종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종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족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순덕이 남편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종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평온한 표정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빠, 아빠. 진우가 울면서 종수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병실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평화로움도 있었어요. 종수는 마지막에 가족들이 서로 손잡는 모습을 보고 떠났으니까요. 민호는 진우가 우는 모습을 보며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만 울어.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야.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어요. 형, 아빠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 민호가 위로했어요. 순덕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5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책임이 생겼습니다. 진우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이요.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빈소에는 박종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을 했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호기심 어린 것들이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숨겨진 아이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진우는 순덕이 직접 입혀준 작은 상복을 입고 빈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상복이었지만 순덕은 정성스럽게 기장을 맞춰 꿰매주었어요. 진우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순덕이 아이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진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당연하지.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순덕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신경 쓰였지만 죽은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호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진우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민호 씨, 저 아이가 그 소문이. 한 친척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네, 저희 동생입니다.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럼 정말 아버님이. 친척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때 진우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형,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아니야, 진우야. 너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 민호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아빠 아들인데.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진우의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문객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진우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비록 12살이지만 예의는 똑바로 지킬 줄 아는 아이였거든요. 조문객들은 진우의 정중한 인사에 놀랐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아이가 이렇게 예의 바를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고, 참 예쁘게 생겼네. 한 할머니가 진우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이 했구나. 괜찮아요. 이제 할머니랑 형이 있으니까요. 진우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덕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밤 가족들만 남은 빈소에서 순덕은 진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순덕이 아이를 자신 옆에 앉히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할머니와 형이랑 함께 살 거야. 그런데 쉽지 않을 거야. 순덕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릴 수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진우는 순덕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괜찮아. 순덕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그리고 할머니도 이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 정말 잘할게요. 알고 있어. 순덕이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진우는 착한 아이니까. 민호도 그런 모습을 보며 다가왔어요. 진우야, 형도 잘할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형, 고마워요. 진우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형 같은 좋은 형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좋은 동생이야. 민호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빈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화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우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순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면 돼.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떳떳하게 살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 진우는 할머니와 형의 말을 들으며 용기를 냈어요. 네, 저도 당당하게 살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어요. 민호가 쓰던 방의 절반을 나눠서 진우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우 방이야. 민호가 작은 책상과 침대가 놓인 공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와, 정말 제 방이에요? 진우가 신기해하며 방을 둘러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해. 순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새로운 방에서 첫날 밤을 맞았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진우가 창밖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도 형도 좋은 분들이에요. 아빠가 마지막에 부탁하신 대로 잘할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진우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진우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네, 할머니. 진우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방에서 나왔어요. 민호도 회사에 가기 전에 진우에게 말했어요. 진우야,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전학 가야 하나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순덕이 말했어요. 걱정 마라. 할머니가 모든 준비 다 해줄게.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새 학교에서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박종수가 남긴 마지막 부탁은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아직은 서로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고향, 살고 계신 동네 혹은 특별한 장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